벌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환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 이 표로 하나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다핵의 기능은요, 여러분, 운동 순서, 운동 긴장, 그 다음에 근력을 조절한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특히 이 줄무늬체 같은 경우는요, 자동적이고 반복적 오래된 숙련된 기술에 관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글쓰기, 그 다음 피아노 치기. 왜요? 피아노 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악기와 관련된 협주를 할 때 악보도 보면서 손을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누죠. 이런 거. 근데 글씨 쓰기. 제가 글씨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면서 막 쓰면서 영상을 들을 거예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가장 많이. 그래서 아주 오토매틱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 줄무늬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앞부분에서 흑색 치밀 부분에서 돌파민이 나오는데 이 돌파민이 어떤 수용기에 걸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분성이냐 억제성이냐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볼게요. 하나는 흥분성. 여기 보면은 검정색으로 제가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부분처럼 흥분성과 억제성이 나와져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어떤 수용기하고 겹치냐,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흥분성과 억제성 같이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먼저 이미 얘기를 했죠. 도파민 같은 경우는 어디 있다고 했어요? 흑색질의 치밀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 기억하셔야 돼요. 딱 나왔는데 양쪽으로 두 개 나오는데 어느 수용기랑 겹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억제성, 하나는 흥분성 있죠. D1, 수용기의 한 형태인 D1과 결합을 하면 여기는 활성이 돼요. 그래서 흥분성이 되고 D2를 만나게 되면 억제가 돼서 억제성이 돼요. 그러면 흥분성은 어디 있냐면 글루타민인데요. 이 글루타민은 특히 조가비 핵을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또한 억제성 같은 경우 우리가 가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서브스탄스 P라고 해서 물질 P라고 하는데 여기는 조가비 핵이 출력 핵을 향해서 흥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가비 핵이 출력핵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쪽 참백해하고 그물 흑색질 맞죠? 이 부분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가바하고 물질 P라는 거. 그래서 가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히 출력핵 이 부분에서 아까 운동 시상 부분도 나가고 대뇌 다리내에도 가는데 우리가 억제성이라고 그랬죠. 이때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바 물질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흑색질이 문제가 되거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운동의 성향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그렇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 바다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바다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병적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병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 환자예요. 이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출력 있는 부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출력 부분에서 어떻게 억제성이 많아질 때 우리가 파킨슨이 나타났어요. 다시 우리가 복습하는 측면에서 여기가 운동 시상이고 여기가 대뇌 다리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양쪽 다 억제성이 많아지니까 이 몸통의 근습축, 즉
자세 유지근은 이렇게 힘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몸 근육에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팔이 움직이기가 되게 뻣뻣해져요. 이게 파킨슨 환자들이 느끼는 아주 천만분의 1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되게 유연한 친구들 있죠. 몸통에 되게 유연한 친구들은 팔의 움직임도 되게 유연한데, 반대로 몸통이 되게 뻣뻣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팔의 움직임도 되게 뻣뻣해요. 이게 사실은 이 신경노하고 바닥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선은 이 파킨슨 환자의 대표적인 우리의 동작을 뭐라 하면 저운동성. 즉, 저운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다핵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물론 이 출력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억제성이 줄어들면 과운동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출력이 억제성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저운동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저운동성의 특징은 뭐냐면 강직이에요. 즉 경직이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 리지디티하고 스파시티 혹은 경직과 강직의 차이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과제가 나가요, 여러분. 경직과 강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경해부 생리학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 여러분 생리학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저운동성에서 운동성이 되게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 분들은요, 움직임이 되게 넓은 게 아니고 좁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아주 잔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 팔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증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움직임이 되게 감소가 됐어요. 특히 이 몸통 부분의 긴장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 휴식 떨림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롤링 페이퍼처럼 페이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제 손 계속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이거를 우리가 움직임이 시작하면 이 동작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움직임이 나타날 때 시작하는 것은 손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손상받았느냐, 이 바닥핵이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거 나중에 국가고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프레징이라서 얼어있는 사람처럼 봐요. 움직임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얼굴 표정도 없고, 그래서 굳어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게 파킨슨 환자의 특징인 거죠. 즉 바다핵이 손상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비주얼이 음력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시지각 손상이라고 하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는 결과적으로 치매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눈으로 관찰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지만 인지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증상이 나타나요. 즉 다양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동작도 더 제한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세 불안정성, 즉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유연한성, 즉 어떤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동반한다. 즉 저긴장성, 즉 저운동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질환이 뭐예요? 파킨슨 환자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파킨슨 환자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봤던 환자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2002년도쯤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이세요. 이분이 회계사 출신이셨는데 본인이 파킨슨 환자라고 인정을 못 하셨어요. 그 당시 오셨을 때가 1단계 정도 되셨어요. 1단계는요,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팔다리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꼭 자기는 내성마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성마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환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킨슨인데 이분이 진단명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파킨슨즘이라고 했어요. 즉 파킨슨 증상을 앓고 있는 그룹이 들어가는 환자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정형적으로 한쪽 사지가 약간 떨림 증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파킨슨 환자처럼 딱 굳어 있거나 그런 증상은 아니었어요. 즉 1단계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뵀는데요. 갑자기 5단계로 가신 거예요. 5단계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신체가 심하게 체중이 감소를 하고요. 서 있지 못하고 걷지는 아예 못하세요. 그래서 보호자 2분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지속적인 간호가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나중에 치매를 동반해서 너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파킨슨이에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어떨까요? 2단계는 아까 1단계가 한쪽이 문제라고 그랬죠. 2단계부터는 양쪽이 문제가 되고요. 자세하고 그다음 보행이 문제가 되고 최소한의 장애만 보일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케이스인데 되게 젊은 환자였거든요. 이분은 50대인데 파킨슨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걸어는 다니고 운전도 하세요. 2단계 정도 해당이 되셨는데 이분은 약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이분이 2단계 정도 양쪽 동작이 뻣뻣해지는 단계가 2단계세요. 근데 이분이 인지 능력은 문제가 없으셨어요. 단지 생활에 약간 불편, 그 다음에 걸을 때 좀 힘들어서 걷기, 보폭이 좁아져서 힘들어 하셨던 그 정도 단계이셨어요.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요, 균형 감각이 문제가 돼서 옆에서 살짝 잡아줘야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약간 혼란이 생겨서 문제를 야기를 해서 정확한 판단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굴곡근들이 많이 짧아져서 이러고 다니기 시작을 하세요. 물론 2단계에서도 이 정도 되지만 이분들은 그냥 이 정도는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시는데 3단계 정도는 더 심해지시는 거죠.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 걷는 거는 가능하지만 필수적으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되게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짧은 거리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죠. 즉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 이게 4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과운동성. 아까 이제 무도병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잠깐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출력부가 줄어 있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무도병. 이분들은요, 안정성, 이 몸에서 안정성이 떨어져서 막 흐느적거려요. 이렇게 흐느적거려서 나타나는 과운동성이 바다핵의 병리학적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근육의 긴장도가 이상이 생겨서 이 근육의 긴장도가 정신적으로 근육이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전신적으로 막 몸이 흔들리는 증상이라면 국소적인 건 예를 들어서 고개를 덜덜덜 이렇게 떨린다거나 손을 계속적으로 떤다거나 이런 정도 한 부분만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 근육의 이상 증상 혹은 근육 긴장도 축 처지거나 한쪽 툭 터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나타나느냐 전신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바다핵의 질병은요, 여러분 수의적이고 자동적인 움직임 방해하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저운동성과 과운동성이 있는데요. 저운동성은 수의적이 자동적인 움직임이 양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반대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바다핵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떠세요?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오늘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움직임을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제가 처음 이 영상, 이번 주차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닥핵과 손해를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의 동작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바닥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손해까지 배우시면 어떤 동작이든 여러분들이 설명이 자유자재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어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경물리치료 시간에 배우셨던 뇌졸중 환자들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파킨슨 환자를 구분 짓는데 이 용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그냥 숙제만 내면 여러분도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경직과 강직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셔야 하냐면 우선은 수동 운동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속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심부 힘줄 반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어디가 손상을 입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셔야 되세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강직과 혹은 그 다음에 경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고 싶은 혹은 바라는 레포트의 형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척수가 있고요. 여기 손과 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고 여기에 근수축을 지배를 하는 알파 운동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방추를 컨트롤하는 감마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 그림과 더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이 앞부분 표는 제가 지금 작성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경직과 강직에서 수동 운동은요. 경직은 양방향에서 모두 저항을 느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항을 왜 느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저항의 정도가 환자를 케어하는데 정말 중요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대면 강의 들어가면 이 부분은 꼭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까먹으면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세요. 교수님, 경직과 강직의 저항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그럼 강직은요, 항방향으로 저항을 느껴요. 그럼 신장 속도는요, 이거는 속도는 신장 속도랑 상관없이요,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강직은요, 속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직은요, 반사가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항진이 되어서 여러분들 근골격이나 어디 시험을 근골격이나 신경계 물리치료에서 무릎을 톡 쳤는데 무릎이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거 봤죠? 이거를 우리가 심부 힘줄 반사라고 하는데 강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요, 이 부분이 과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 해부학적인 위치는요, 이 경직은 여러분 기저핵과 그와 관련된 구조고요. 그 다음에 강직은요, 겉질 척수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겉질 척수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대뇌 겉질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부분에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난다. 그러면 겉질 부분이 손상받아도 나올 수 있고 척수 부분에 손상이 받아도 나타날 수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여러분들 이 밑에 부분 공부하셔서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